안녕하십니까, 콜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잘못 전해진 골프 상식 2부예요. 자, 머슬백과 캐비티백의 그런 아이언의 그런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두 개는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차이가 왜 없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머슬백은 말 그대로 백, 뒤잖아. 백이 뒤잖아. 이렇게 뒤. 백, 머슬, 근육. 자, 근육처럼 뒤가 톡 튀어나왔다고 해서 그게 머슬백인 거예요. 자, 그리고 캐비티백은 캐비티, 비어있다. 백. 뒤가 비어있다. 그래서 캐비티백인 거예요. 자, 머슬백과 캐비티백. 뭔 차이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머슬백은 어려워요. 캐비티백은 쉬워요. 이렇게 알고 계세요. 자, 캐비티백이 왜 쉬울까요? 그리고 머슬백은 왜 어려울까요? 이유는 아주 그런 물리적인 곳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머리가 약간 아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용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나와서 제가 엄청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어렵게 설명하면 제 유식함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무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식하니까 저는 잘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엄청 그렇게 똑똑한 척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풀어낼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굉장히 편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관성 모멘트라는 것이 있어요. MOI. 이 관성 모멘트라는 것은 주로 세 가지 정도로 나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헤드에서 나뉘고요, 샤프트에서 나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어셈블 했을 때 이 종합적인 것에서 관성 모멘트는 나뉘게 되어 있어요. 자, 관성 모멘트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볼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빵 쳤을 때 강하다는 얘기예요. 자, 머슬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료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밑에 이 바운스 면서부터 뒷면까지 보시면 이 면들이 굉장히 얄쌍한 걸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캐비티백 같은 경우에는 두툼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이언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 아이언의 두께를 크게 만들고 토와 힐 쪽에 무게 분배를 해서 관성 모멘트 값을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왜 이렇게 클럽이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었는지에 대한 아주 간단한 역사를 되짚어 보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유가 왜 그럴까요? 머슬백은 일렬로 쭉 이쁘게 빼야 되는데, 일렬로 쭉 이쁘게 빼기에는 토와 힐 쪽에 무게를 배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려워서 여러 가지 꼼수들을 씁니다. 어떻게 꼼수를 쓰느냐, 이쪽에 텅스텐을 넣고 힐에 텅스텐을 넣고 토에 텅스텐을 넣은 다음에 가운데는 비워버리는 중공구조 방식, 이런 식으로도 만들면서 머슬백처럼 형태는 머슬백으로 가져가지만 헤드만의 관성 모멘트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제품을 출시하고 있어요. 주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약간 핑 이쪽이 아마 그런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머슬백 같은 경우에는 이 힐 쪽과 토 쪽에 무게 분배를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하지만 캐비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다가 힐 쪽과 토 쪽에 무게 분배를 하기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형 틀에다가 쇳물을 집어넣고 그것이 건조가 되면 그냥 그 형태 그대로 나오잖아요. 하지만 연철 단조라는 머슬백들은 여기다 놓고서 프레스로 꽝꽝
찍어요. 연철 단조를. 그러니까 철을 갖고서 계속 누르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자료 화면에 나오다시피 철이라는 것은 순수 철에서 여러 가지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 작업이 뭐냐면 얘를 갖다가 안에 기포가 없도록 위에서 꽝꽝 하고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포들이 겉으로 계속 삐져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누르는 거예요. 누르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 무게 분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조 공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죠. 자, 근데 왜 머슬 빼기 어렵고 왜 캐비티가 쉽냐? 라는 사람들의 그런 많은 의문이 생길 거예요. 나 이상하다. 난 머슬백도 쉽고 캐비티도 쉬운데 난 캐비티보다는 머슬백이 더 이쁘고 더 타감도 좋고 이 머슬백이 훨씬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머슬백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캐비티백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조사에서 제품을 판매를 할 때, 생산을 할 때 머슬백 형태로 그냥 뭐 말 그대로 그거 있잖아요. 우리 광고 페이지 보면 전통적인 머슬백 형태의 클래식한 아이언이다 라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예요. 전통적인 아이언 형태가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고 그들이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백페이스의 약간의 그림과 모양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이언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면 그 업체, 회사에서는 과연 이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을까요? 똑같으니까 판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퍼들을 현혹시킬 뭔가가 필요했어요. 그 뭔가가 뭐냐면 골퍼들은 기본적으로 골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야, 골프는 정말 어려워. 정말 어려워. 왜 가만히 있는 공을 못 맞추지? 날아오는 공도 맞출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 공도 못 맞추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골프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자, 근데 이 머슬백을 갖고서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기에는 그것을 소비자의 그런 니즈를 충족시키거나 그 어려움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성능적인 부분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머슬백은 로프트가 기본적으로 높고 막 이러니까 회사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캐스팅을 이렇게 해서 쳐갖고 공이 뻥뻥 뜨니까 자, 좋아, 로프트를 낮추자. 자, 로프트를 낮추는 건 좋아. 근데 로프트만 낮춰서는 이 형태가 사람들의 인식 구조 변화를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자, 생긴 건 머슬백으로 생겼는데 로프트만 단순히 딱 세웠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그걸 살까? 별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내려놔봤을 때 얘 로프트가 세워져 있네? 눕혀져 있네? 3도, 4도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게 7번인지 8번인지 9번인지 일반 골퍼들은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 가지 소비적인 그런 세일즈 포인트를 회사에서는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관용성이라는 말이에요. 전혀 기준할 수 없고 전혀 정의할 수 없는 그런 두루뭉실한 관용성을 갖고서 골퍼들을 현혹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토와 힐 쪽에 무게를 배분했다고 하면서 낮은 중심 설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골퍼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낮은 중심 설계니까 헤드가 잘 떨어지겠네. 관속 모멘트가 높으니까 잘못 맞아도 멀리 가겠네. 무게 배분이 힐 쪽과 토 쪽에 있으니까 힐 쪽에 맞아도 토 쪽에 맞아도 무게 분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똑바로 가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회사들은 그것을 골퍼들의 머릿속에 지속적으로 주입을 시키기 시작하죠. 거기에 한몫한 건 캐비티백을 사용해서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선수들이 아주 크게 한몫을 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물리적인 법칙을 한 가지 더 또 이제 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조금 머리 아프시죠?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야만 해요. 끝에 맞았을 때 샤프트라는 것은 비틀리게 되어 있어요. 비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딱 잡았을 때 끝에 맞으면 헤드가 끝에 맞으면 이렇게 비틀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안쪽 맞으면 마찬가지로 비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헤드만의 관속 모멘트가 따로 있다고 했죠. 힐 쪽에 토 쪽에 무게 분배를 해놔도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끝쪽이나 안쪽에 맞아도 똑바로 간다. 그만큼 관속 모멘트 값이 높아서 공이 똑바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어디 그렇습니까? 헤드가 어떻게 이렇게 일자로 들어옵니까? 저는 헤드가 일자로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헤드가 일자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아주 찰나에. 하지만 사람마다
골퍼마다 신체는 전부 다 다릅니다. 자, 신체가 다 다르다는 얘기는 팔이 긴 사람들은 이런 식의 아크를 그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팔이 짧은 사람들은 이런 식의 아크를 그릴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일자로 공이 헤드가 일자로 그 순간에 맞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자, 끝에 맞았어요. 샤프트가 예를 들어서예요, 60g짜리 샤프트예요. 토크 값은 약 4 정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토크는 이 비틀림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정도의 토크 값이 있을 때 끝에 맞으면 과연 그게 그들이 말하는 높은 관성 모멘트로 공이 똑바로 날아갈 수 있을까요? 샤프트가 뒤틀리는데요. 자, 그러면 샤프트가 뒤틀리지 않게 하려면 토크 값이 굉장히 낮은 걸 선택해야 돼요. 자, 토크가 낮아야 된다는 건, 토크가 낮다는 것은 굉장히 샤프트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샤프트가 약한데 토크가 낮을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쇠라는 것은 두꺼우면 강해지고 얇아지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토크 값을 보실 때는 낮은 중량의 샤프트들이 토크 값이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고, 그리고 좀 고중량의 샤프트일수록 토크 값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토크 값이 낮아진다고 했을 때는, 샤프트의 토크 값이 낮아졌다고 했을 때는 샤프트의 중량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헤드의 관성 모멘트 무게들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샤프트가 조립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립을 꼽잖아요. 그러면 이 총 중량 그리고 총 관성 모멘트가 상당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관성 모멘트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토크 값도 낮아지고 CPM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런 식으로 헤드를 갖고서 우리가 스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관성 모멘트의 일체화를 시키기 위해선 샤프트도 함께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샤프트는 40g, 50g, 60g짜리 쓰면서 헤드는 관성 모멘트를 높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회사들은 이것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헤드의 관성 모멘트가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높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셈블, 조립이 되는 이 샤프트에 따라 헤드의 관성 모멘트는 자연스럽게 정해지기 따름이죠. 예를 들어 NS 프로 95g짜리에다가 높은 아주 그냥 힐 쪽과 그냥 토 쪽에 엄청난 관성 모멘트를 적용한 헤드가 나왔다고 치고, 거기에다가 95g짜리를 꽂은 것과 머슬백인데 150g짜리 스틸 샤프트를 꽂은 것과 과연 어떤 게 더 관성 모멘트가 높을까요? 어떤 게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머슬백이 관성 모멘트가 훨씬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헤드에 따라 관성 모멘트가 높아지고 낮아지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골퍼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회사 측에서 관성 모멘트가 높다고 지속해서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이야기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너 끝에 맞거나 안쪽 맞아도 똑바로 가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된 길을 걸어도 내가 그냥 응원해 줄게, 그리고 관용성을 베풀어 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회사 나가서 회식을 먹고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해도 내가 관용을 베풀어서 너를 벌금이나 그런 식으로 기소하지 않을게, 그냥 조금 그렇게 좀 잘못 쳐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세상이 온다면 세상 그냥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왜 정타를 맞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샤프트와 라이각과 그런 것들을 골퍼들에게 조금 더 올바르게 선도하고 지도하고 알려야 하는 그런 회사의 입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만 골퍼들을 현혹한다는 거죠. 그러면 골퍼들은 클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현혹에 넘어갑니다. 그 현혹에 넘어가고,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골프는 멘탈 게임이다. 골프는 멘탈 게임이에요. 자, 회사에서 얘는 아무렇게나 쳐도 똑바로 갑니다. 야, 국민 아이언이에요. 로프트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치게 되면 슬라이스 안 나고 멀리 잘 갈 거예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다가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 관성 모멘트 설명을 하면서 그 밑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관성 모멘트는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되는 값이다. 하지만 특정 회사의 제품은 그것을 모두 상쇄시키고 굉장히 쉬운 모델로 이번에 출시가 됐다. 여러분들 그거 사라 라는 식의 광고 페이지만 잔뜩 볼 수 있을 거예요. 골프채를 만드는 제조사에서는 관성 모멘트가 뭔지, 그리고 골퍼가 과연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들이 돈을 벌고자 해서 우리의 그런 눈탱이를 치고 우리를 그렇게 자꾸 속이려고 하는데 자꾸 속으실 겁니까? 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조사에게 한 가지만 묻는 거예요. 뒤에 형태가 머슬백 형태예요. 로프트는 30도예요. 예?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다이나믹 골드 S200을 박았어요. 관용성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거는 캐비티입니까? 머슬백입니까? 형태만 보고 머슬백이라고 하실 겁니까? 그냥 묻는 겁니다. 자, 그럼 캐비티백이 있어요. 로프트가 35도예요. 35도고 여기에다가 NS 프로 950을 꽂았어요. 그러면 그건 높은 관용성을 보일까요? 과연 높은 관용성을 보이고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끝과 안쪽마저도 똑바로 갈까요? 그냥 묻는 겁니다. 자, 골퍼가 있어요. 높은 관용성이 있다고 하고 그 관성 모멘트가 있다고 한 다음에 아웃인을 확 하면서 끝에 맞았어요. 토에 맞았어요. 자, 그러면 그거 똑바로 갑니까? 아웃인을 했는데요. 자, 반대로 백스윙을 했어요. 인아웃을 이렇게 빵 했어. 토로 맞췄어. 그거 뭐 관성 모멘트 값이 거기에 영향을 미칩니까? 저는 그냥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제조사들에게 시비 거는 게 아니라. 근데 미안한데 시비 거는 거예요, 이거. 과연 그것이 관성 모멘트 값이 높다고 해서 골퍼들이 그 올바른 방향으로 공을 보낼 수 있을까요? 과연? 보낼 수 있을까요? 나는 못 보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의 스윙이 다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과 스피드가 달라요. 하지만 제조사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클래식 타입의 머슬백을 만들어 놓기에는 세일즈 포인트가 없다라는 것을 당신들도 알아요. 이 형태로 그대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기존의 클럽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당신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안에를 비우고 중공구전이 뭐니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골퍼들을 현혹하는 거죠. 제가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 머슬백은 로프트가 높아요. 근데 낮은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당신이 마음에 딱 내려놨을 때 당신이 마음에 드는 아이언은 머슬백이에요. 써도 돼요. 자, 당신이 내려놨다 놨을 때 이게 제일 편한 건 캐비티예요. 써도 돼요. 당신이 휘둘렀을 때 그리고 모양을 봤을 때 머슬백이 이뻐요. 써도 돼요. 아니면 캐비티가 이뻐요? 써도 돼요. 주변에 아무것도 모르는 동반자들, 그 친구들, 골퍼들이 야, 이거 머슬백이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알고 얘기하세요.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 사람들이 그 치는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세요. 하지 마세요. 본인이나 잘 치세요. 바닥에다 내려놨을 때 아무리 탑라인이 칼날처럼 날카롭다고 해서 아니면 엄청나게 두껍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들만의 골프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머슬백 갖고서 자랑스럽게 난 이게 멋있어, 난 이게 좋아, 내 마음에 들어, 난 이거 열심히 칠 거야 하는데 옆에서 자꾸 한마디를 거들어요. 뭘 거드느냐? 머슬백을 갖고 있을 때 땅 쳤는데 공이 잘못 맞았어.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머슬백이라 어려운 거야 라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머슬백이라서 어려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머슬백이 어려운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뭐를 알까? 주변의 동반자들이 뭐를 알까? 골프 클럽에 대해서 어떤 걸 알까? 왼쪽으로 갔는데 엎어 쳐서 왼쪽으로 가는 걸까? 라이각이 높아서 왼쪽으로 가는 걸까? 샤프트가 약해서 왼쪽으로 가는 걸까? 뭐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걸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알까? 라고 여쭙고 싶은 거예요. 자, 공을 칠 때는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공이 하나가 있어요. 이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는 이 공을 누가 쳐요? 여러분이 치는 거예요. 자, 백에 실려 있는 골프채 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뭐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잘났다는 것처럼 자신이 골프를 뭐 5년, 10년 쳤다고 하면서 클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1년, 2년 된 사람한테 가갖고 야, 내가 골프 존나 많이 하는데 머슬백 존나 어려운 거니까 쓰지 마. 뭘 안다고 그런 식으로 짓거리느냐는 얘기예요. 네? 그 사람이 쓰고 싶으면 쓰게 냅두세요. 그리고 골프 업체에서는 더 이상 변화가 없는데도 소비자들을 자꾸 현혹시키지 마세요. 요번에 테일러메이드 스텔스 같은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카본 페이스라고 해서 더 멀리 가요? 카본 페이스라고 해서 페이스가 더 단단한가요? 카본 페이스라고 해서
우측 좌측이 안 가나요? 여러분들 스텔스 쓰시는 분들 말씀해 보세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골퍼 분들은 제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동요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골프는 아주 간단한 운동입니다. 백스윙을 해서요, 다운스윙을 할 때 헤드 그냥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툭 놓고서 그냥 앞으로 가면 되는 운동이에요. 홀컵에 점점 가깝게 갈수록 유리한 운동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겁나 세게 빵 쳐갖고 최대한 가깝게 하는 게 골프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능력을 한계로 계속 이끌어내면 뭐가 와요? 부상이 와요. 머슬백이라서 부상이 오는 게 아니고 캐비티라서 부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헤드가 관성 모멘트가 높다고 하면서 출시하는 그런 드라이버들, 그런 아이언들, 여러분들 개 똥대가리나 하나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에서는 기존 제품과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어야만 세일즈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언 똑같습니다. 그냥 옵셋에 대한 형태만 보시고요. 다른 건 보지 마세요. 옵셋과 디자인 그 정도만 보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편안하게 탁 하고 놔지면 그냥 그게 본인 아이언인 거예요. 그게 머슬백이냐 캐비티냐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드라이버 관용성이 높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자, 관성 모멘트가 높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당신의 스윙이 아웃인을 하고 인아웃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건 교수가 잘 만나야 되고, 두 번째로 샤프트가 아웃인을 유도하는 샤프트가 있고 인아웃을 유도하는 샤프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갖고서 여러분들은 믿고 제품을 그냥 사용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회사들은 골퍼들을 굉장히 기만하고 있습니다. 우롱하고 있고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걸로 잘 치는 사람이 있고 못 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냥 만들어 놨으니까 사용자 니들 몫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도 계속해서 속으실 겁니까? 골프 업계에 그런 기득권층이 만들어 놓은 이런 관행에 여러분들 계속 속으실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골런디 독자님이시라면 그렇게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고로 좋은 아이언 뭐다? 머슬백이냐 캐비티냐? 아니요. 당신이 오래 쓴 아이언, 당신에게 아주 그냥 편안한 아이언, 그것이 최고의 아이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히터와 스윙어, 이게 도대체 뭔 차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히터와 스윙어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그 얘기를 편하게 풀어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런디였습니다. 주세요.